물질은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드브로이. 자,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되면 물질도 파동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물질이 뭘 가지고 있어? 파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얘기한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거의 사춘기 남자애처럼 파동이 입자일 수 있어? 그럼 입자도 파동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그 입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면 입자일 때 고유한 양인 운동량이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HF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속은 항상 일정하거든. 광속 불변의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속, 빛의 속도 C는 F 람다라서요. 광속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진동수와 파장의 길이를 곱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F는 람다분의 C로 계산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 여기에서 진동수 자리에다가 람다분의 C를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얘는 람다분의 HC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운동량의 크기가 이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면 각각의 물질마다 고유한 파장의 길이를 갖는데 그 파장의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MV분의 HC의 크기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갖는지만 실험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드브로이는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요. 되겠어? 전자를 갖고 전자가 이 실험값에다가 대입했을 때 파장의 길이가 얼마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얘가 쓴 건 뭐야? 토마스 영의 이중슬리 실험을 전자에다가 그래서 접목시켜 본 거야. 됐냐? 이중슬리 실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랬을 때 이 거리 차이 x고 두 순리 사이의 간격이 d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경로차와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경로차를 통해 파장의 길이를 알았잖아. 기억나냐? 기억나냐? 이거를 전자에다가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이 구멍에다가도 씁니다. S1에다가도 전자를 쏘고요. S2에다가도 전자를 쏴봤어. 근데 쏘고 나서 관측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그냥 물질이라서 여기에만 박히고 여기에만 박혀. 파동성이 안 나타나. 당연하죠. 공을 한 개를 던지면 한 군데만 박히겠죠. 여러 군데 박히지 않아요. 전자도 그렇더란 말이야. 근데 이 실험을 하다가 쏘고 나서 관측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이 새끼가 파동으로 바뀌어. 그래서요. 여기서 숨겨나간 전자가 파동처럼 이렇게 분신사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쏜 전자도 여기에서 회절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한 위치에 전자들이 많이 와서 박힌 지점이 있고 또 많이 와서 박힌 지점, 또 많이 와서 박힌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파동에서 빛이 세게 와서 부딪히는 밝은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전자가 많이 와서 박히는 부분, 많이 와서 박히는 부분이 나타나. 전자를 두 개를 썼는데 몇백 개를 쏘는 듯한 느낌의 흔적들이 나타나. 전자의 간섭무늬. 그래서 이 간섭무늬를 통해서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관측해 보니 이게 이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때 전자가 갖는 파장의 길이가 전자기파의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되겠어? 네, 이렇다라는 걸 확인한 게 드브로이고 그때부터 드브로이가 만들어 놓은 이 식이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계산하는 식이 된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도 물질이야. 우리도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가져. 되겠냐?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문 닫아놓으면 못 나가죠. 근데 선생님 목소리는 문 닫아놔도 넘어가죠. 파동이니까. 근데 우리도 파동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우리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저렇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관측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관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쟤네가 관측이 안 돼야지 파동성을 인간이 관측하지 않고 있을 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보고 있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보고 있으면 물질의 성질을 가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빛 봐서 본다와 보지 않는다가 뭐야? 충돌입니다. 충돌. 그래서 누군가와 충돌하는 게 관측되는 현상이야. 충돌하지 않는 게 관측되지 않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느껴지라고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라고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물질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관측된대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때가 관측되지 않대요. 되겠어? 영향을 안 주고받으면 지금 관측을 안 하고 저기 거리를 어떻게 지금? 그리고 났을 때 흔적 무늬를 보는 거예요. 네. 색칠을 더해주세요.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전자기 쪽을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전자입니다. 전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금속 A와 B의 비춘 빛의 진동수에 따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의 입장에서만 보면 A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진동수가 F0일 때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가 딱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만큼만 만드는 에너지가 진동수가 F1인 빛을 먹었을 때야.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진동수가 F1일 때가 바로 금속 A에 있는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딱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다. 되겠냐? 자, 근데 진동수가 F1이 아니고요. 진동수가 F2인 빛을 먹으면 이 얘기예요. 진동수가 F2인 빛을 먹으면 F2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F2만큼이야. 근데 여기서 이람수만큼을 빼고 나니까 A라는 금속에서 탈출한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래. 라고 해요. 그래서 자, 진동수가 F3인 빛을 먹으면 그 F3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요만큼이야. 근데 똑같은 금속에서 탈출하니까 이람수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EE0래.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람수의 크기가 HF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HF1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죠. 되겠어? 네, 이걸로 연방을 풀어보시면 각각의 에너지 크기의 대소관계가 비교가 됩니다. 그랬을 때 F1보다 F2로 가면 에너지가 E0만큼 커진 거야. 맞아. F2에서 F3로 가면 또 에너지가 또 E0만큼 커지는 거야. 맞냐? 맞냐? 네. 그러면 F1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연방 풀어보면 돼요. 이걸 다 E0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맞아? 자, 그럼 빨리 해봐. HF1은 몇 E0? HF2는 몇 E0? HF3는 몇 E0? 해봐. 나오냐? 산수해줘라. 이제로 정리가 돼요. HF1 더하기 2제. W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이제로 W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W고요. 이건 W 플러스 2제로고. 네. 이거는 W 플러스 2제로고요. 맞아? 네. B의 입장에서 보면요. B는요. F1을 비추면 탈출을 못해요. 대신에 이 F2를 비추면 이때 어떻게 돼요? F2를 비추면 W. 네, 딱 정확하게 얘 이함수만큼이죠. 얘 이함수만큼이죠. 그 다음에 F3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2제로. 네. 되겠어? 그러면 F2는 적어도 A, B는 A에 비해서 이함수가 얼마만큼 크다? 2제로만큼 크다. 되겠어? 그거는 비교할 수 있겠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그때 기억 보시면요. 자, A의 이함수는 B의 이함수보다 2제로만큼 작다. 맞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F1은 이 F2에서 F3를 뺀 값이랑 같다. 맞아, 틀려? 돼? 가능한 거야. 오케이. 진동수가 EF3인 빛을 B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2제로야? 얼마야? EF3니까요. EF3니까 이거의 2배. 이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얘를 비추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E0보다 커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해되냐? 네. 두 번째요. 그림 가는요.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장치고 진동수와 세기가 다른 두 단색광 A, B를 각각 동일한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양극전압 V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 I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를 동시에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양극 전압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비교한 걸로 맞게 된 걸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몇 번? 1번. 보면 A 빛을 비추고 B 빛을 비출 때 전자는 A 빛과 B 빛을 동시에 먹을 수 있니? 아니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만 먹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만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A를 먹던 B를 먹던 위에 있는 그래프 중에 한 개만 그려줘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더하거나 빼서 그려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몇 번이야? 1번이죠.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야 됩니다. 넘겨. 그림은 철수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은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2m에서 2m으로 윗껍질에서 아래 껍질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겠다. 이때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뭡니까? 증가 감소? 감소 내려가니까. 자,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요 윗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m, 아래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2m. 그래서요 얘는 2m의 에너지를 갖는 곳에 있던 전자가요 내려와서 2m의 껍질에 갖는 위치로 이동해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얘가 갖는 에너지가 100이고 이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70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30.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로.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야. 이해?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람다분의 hc. 맞아? 네.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는 2n-2m분의 hc로 계산하면 돼. 라는 뜻이죠. 괜찮아? 하겠어? 내 말 알아들어? 나 혼자 외계어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드브로의 물질파요. 아까 했습니다. 얘는 답이 없어서 답을 기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꼬맹아 가그림에서는 볼록 튀어나온 게 몇 개? 한
크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껍질이에요. 나그리고 볼로 튀어나온 게 몇 개? 이게 2개. 이게 두 번째 껍질입니다. 전자의 두 번째 껍질. 세 번째는요. 볼로 튀어나온 게 3개 있죠? 이게 세 번째 껍질이라는 뜻이고.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원자의 바깥쪽에 껍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요. 정확하게 이 둘레가 첫 번째 파장, 한 개의 파장의 길이와 같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갖는 에너지의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한 파장의 길이와 얘가 같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파장의 길이의 배수인 껍질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런 껍질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전자의 궤도가 나에서 가로 바뀔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가니까. 니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짧니? 라고 했는데 파장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단지 그 파장이 두 파장이냐 세 파장이냐의 차이인 거죠. 파장의 길이 똑같다고요. 지금 나에서 원둘레의 길이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의 몇 배? 네, 아, 2배. 2배죠. 4배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되겠어? 자, 188부터 189까지요. 얘는 뒤에 답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빨리 하시죠. 자, 요것만 끝내고 갈 겁니다. 양전